사업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상식적인 수준의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 유리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뭐 속으로는 뭐 당사자 말지만 내가 잘못하고 누가 더 잘못했고 뭐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결국 실제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내 상황에 더 유리하게끔 말을 하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좀 지나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좀 거칠어지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뭐 고소를 하고 뭐 내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재판장에서 보자 뭐 재판 법정에서 보자 뭐 그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송 뭐 재판 법정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될 상황 나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사업 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뭐 노트북 있고 인터넷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 그게 뭐냐면 뭐 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구매 대행, 배송 대행, 뭐 해외 직구 뭐 이런 쪽이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대행이에요, 대행. 구매 대행이고 배송 대행이에요. 그럼 판매와 대행의 차이가 뭐냐? 판매라고 하면 보통 재고를 가지고 있죠. 음식점에 가도 음식 재료가 있고 그게 다 뭐 상하기 전에 소비자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고 뭐 서점에도 책들이 있고 뭐 옷가게에 옷들이 있고 뭐 컴퓨터 가게에 뭐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품을 소비자는 눈으로 보고 뭐 요즘 온라인에서도 많이 사지만 뭐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면 사진이나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전화로 문의를 해보고 구매를 하겠죠. 근데 대행은 뭐냐면 재고가 없어요. 그럼 재고가 없는데 어떻게 파냐? 다른 판매자가 저 아닌 다른 판매자가 아까 재고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되겠죠? 그런 다른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걸 그 판매자한테 대신 구매를 해주고 구매를 해서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해서 소비자한테 보내주는 중간에 이제 브로커 뭐 중간에 껴가지고 이제 중간에서 수수료 먹는 거죠, 솔직히. 근데 사업 일 치고 이런 거 아닌 게 없어요. 뭐 류현진이 토론토 LA 다저스와 계약할 때도 류현진이 직접 뭐 계약을 뭐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했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카퍼러스 같은 에이전시 회사 거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운동선수들은 운동에 집중하고 계약이나 금액 그런 조율이나 그런 계약 측면적인 거는 대신 다른 업체가 하는 거죠. 대신 그 업체들은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이런 식 아닌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아는 구매대행 배송대행도 소비자가 해외 직구다 보니까 직접 결제를 못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귀찮기도 하고 배송도 받아야 되고 근데 외국 판매자고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대행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 맡길 때 뭘 맡기냐? 그냥 나 이거 필요해요. 이 물건 해주세요 라고 해주면 해주는 대행업자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판매자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정보를 주면 저는 그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서 대신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하고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즉 저는 어떤 상품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저한테 모든 정보를 줘요. 상품 정보, 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정보, 연락처, 뭐 나라, 결제 방법 이런 거. 그러면 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판매자와 연락을 해서 뭐 전화든 메일이든 메신저든 통해서 연락을 해서
아 이거 내가 사고 싶다. 뭐 계좌냐 아니면 페이팔이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나 여기 주소로 보내줄 수 있냐 이런 걸 한국에 있는 소비자 대신에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저와 같은 대행업자들은 판매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품이 뭔지도 몰라요. 심지어 그 상품이 정상적인 건지 그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대행업자는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얘한테 구매해달라고 했으니 우리는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매를 해주는 거고 접선을 해주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 판매자가 사기꾼이고 물건이 이상하고 물건이 늦게 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취소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슬프겠죠. 그러면 슬픈 마음을 대행업자한테 저와 같은 대행업자한테 분풀이를 하고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소연도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런데 화를 내고 책임을 묻는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누나가 동생한테 돈을 주면서 야 동생아 이거 누구한테 돈 좀 갖다 줘. 그래서 동생은 갖다 줬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갑자기 나 못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동생이 사기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전달했어요. 근데 동생은 누나가 시킨 대로 어떤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줬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사기꾼이고 쌩까고 연락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누나는 동생한테 동생을 욕하고 동생을 때리고 잘못을 넘기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동생은 누나가 시키니까 대신 갖다 줬을 뿐인데 동생이 그 돈으로 어떻게 뭐 다른 걸 사 먹거나 뭐 갖고 싶은 장난감을 사서 사기라도 했으면 그렇게 혼나도 된다고 생각해요. 혼나야죠 그럴 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누나가 하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누나가 하래니까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나쁜 놈이야. 근데 누나는 동생한테 화를 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동생이 무슨 죄야? 중간에 대행업자는 저와 같은 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이 판매자한테 좀 구매 좀 해주세요. 나는 구매를 못하니 하는 방법을 모르니. 그런데 그게 요청을 받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요청한 것만 이렇게 해줘요. 근데 판매자가 잘못을 했어. 갑자기 취소를 하고 잠수를 타고 이상한 상품을 보내줬어. 그럼 그 책임을 대행자한테 묻는다? 그건 아니죠. 자, 이런 거에서 이제 누가 맞네, 내가 틀렸네, 네가 맞네, 막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를 탓하는 게 쉽죠. 왜? 어차피 외국 사람이고 해외라 뭔가 커뮤니케이션하고 결제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맡긴 건데 이런 분쟁의 소지가 일어났을 때는 더더욱 힘들게 되겠죠. 간단한 구매 같은 거 하기 어려우니까 대행을 맡겼던 건데 이런 분쟁 상황에서도 뭘 할 수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겠죠. 애초에 그런 거 할 수 있었으면 직접 해외 직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손해는 봤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손해보면 그냥 돈은 돈대로 날리고 물건은 물건대로 못 받으니까 어딘가 하소연은 해야 돼. 어딘가 책임은 넘겨야 돼. 그래서 보상은 받아야 돼. 그럼 가장 쉬운 게 결국 중간에 낀 대행업자죠. 그러면 대행업자한테 이제 이런 말들 하죠. 나는 당신한테 수수료를 냈다. 돈을 냈다. 그럼 이런 거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더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저는 그런 분쟁의 책임까지 질 수수료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받은 수수료는 대신 결제를 해주고 대신 구매를 해주고 대신 판매자와 얘기를 해서 배송 제대로 보내주는 것까지지 상품의 하자 여부와 판매자가 사기꾼이네 뭐 이상하게 보내주네 갑자기 취소해주네 이런 것까지 해주는 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더 받아야죠. 그런 것까지 하면 막 10만원 100만원짜리 대행하는데 뭐 8천원 몇만원 수수료 받고 물건 하자 여부 판매자 사기 여부 이런 것까지 보장할 수는 없죠. 애초에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가 그런 거 애초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다른 데는 그렇다더라. 그럼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데서 했었어야죠. 문제 생기니까 서로 없었던 말, 하지 않았던 말 갑자기 나오면서 무조건 책임져라 이러면 그때는 저도 무조건 소비자라는 이유로 잘 대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상식은 지켜야죠. 매너.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매자가 대행을 해줬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럼 대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취소를 했으니 그 구매자한테 판매자가 취소를 했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했으니 환불이 완료되면 그때 소비자분한테 이체 처음 입금한 금액 100%를 입금해 드리겠다, 환불을 해드리겠다 얘기를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판매자한테 따져요? 따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구매자한테 더 비싸게 돈 주고 산 사람한테 판매를 해서 판매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판매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따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환불을 해야 돼요. 좀 현금 거래를 해야 되는 사이트여가지고 사기가 아니라 사이트여가지고 판매자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다른 구매자한테 판매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사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 많고 방법 없는 거 뻔하니까 경험으로 알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그렇게 됐다, 판매자가 취소를 했다, 이거는 현금 사이트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으시는 게 속 편하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서로 틀렸네 맞았네 얘기가 나오겠죠. 요 멘트에서 소비자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투명스럽게 하냐, 남의 일 다루듯이 하냐 그러면서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상황 설명 제대로 안 해주냐, 왜 이렇게 투명스럽게 얘기하냐, 환불해달라, 왜 바로 환불 안 되냐, 판매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자세히 해달라 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멘트가 제가 좀 투명스러웠던 건 인정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날 밤 새벽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하고 고소를 한다는 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전화 통화하자, 내가 설명하겠다, 무슨 고소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통화는 또 안 하겠대요. 그래서 대충 견적이 나왔죠. 전화로는 어차피 말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자신은 없으니 문자로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자를 받죠. 그냥 다 감정적인 거. 자기 돈 냈고 정말 사고 싶었던 건데 희귀한 건데 레어 아이템인데 못 사서 화가 나고 그런 걸 저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잘못인데 말 좀 투명스럽게 했다는 거? 근데 그걸로 고소를 한다? 일단 어떠한 논리도 없고 그냥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논리 없는 건 정말 혐오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논리적인 문자 막 보내줬어요. 통화는 끝까지 안 하겠대. 그래서 어쩌겠어요. 문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 얘기했고 뭐하고 다 논리적으로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네? 그 사람의 구매자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더 과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니까 당연히 편 들어주는 게 맞죠.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 못하거든요. 소비자가 왕이네,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저는 그런 거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냥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냥 다짜고짜 이거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소송 걸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아니 녹음을 하고 있고 왜 녹음해, 그거 내가 막을 순 없으니까. 근데 뭘 또 소송을 하냐는 거예요. 딸이랑 아버지랑 똑같아. 상황이고 논리고 뭐가 없어.
그냥 나는 소비자고 돈을 냈으니 너는 대행하는 너는 무조건 사과를 하고 무조건 환불을 해라. 그게 어느 시대적 마인드죠? 돈은 냈으니 제가 뭔가 그거에 해당하는 대가, 서비스는 제공해야죠. 하지만 돈을 낸 거 이상으로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는 오케이를 할 수가 없죠. 아니 전화 통화 됐으니까 녹음을 하고 있으면 뭐 해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도대체 뭘로 소송을 하시겠다는 거냐고. 내가 환불을 안 해준다고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내가 뭐 이상한 물건을 판매했어. 당신 따님께서 요청한 판매자한테 요청한 사항을 나는 대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행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근데 그 판매자가 갑자기 물건을 안 판다고 연락이 왔다. 그럼 나는 그거 당신 따님한테 얘기를 했다. 근데 당신 따님이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 자, 내가 뭐 돈을 안 준다고 했어? 나는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내 역할을 했는데 따님께서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한테 뭐라 하더라. 녹음을 하려면 하고 하는데 상황 파악이나 제대로 하시고 연락을 하셨어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막 또 이제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본인 말만 하고 뭐 나이가 몇 살이니 너 목소리 낮추라는 둥 소송한다는 둥 결국은 그 사람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녹음하시는다고 하셨는데 욕을 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언제 욕을 했네요. 이런 사람들 이걸 뭐 소비자 뭐 아니 뭐 몇만원 몇십만원 내놓고 뭐 그 얼마나 대단한 거. 그리고 그 몇만원 몇십만원에서 제가 먹는 거는 몇천원 몇만원인데 그거 안 받고 말지. 상황 파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는 소비자고 나는 돈을 냈으니 돈 받은 너는 사과하고 무조건 자기 말한 대로 해달라. 이거는 참 좀 딱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제 테두리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뭔가 용서를 구한다면 잘못한 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네 뭐 그러려니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이 해버리니 저는 똑같이 대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같이 한 사람이라도 좀 이렇게 좀 남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좀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참 별로예요. 그래서 결국 그럼 소송 거시라. 나는 내일 하겠다. 환불되면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환불해 줄 거고 물건 온 거는 잘 보내줄 테니 괜히 엄한 것 때문에 다른 거에까지 태클 거지 말라. 그 사람이 저한테 여러 개, 그 소비자 따님께서 저한테 여러 개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 한 건이 판매자가 취소했는데 어쩌저쩌고 하다 보니 다른 것도 다 환불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른 건들이 이미 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환불해줘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경우가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논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자기 말한 대로만 해달라고 하니 좋게 해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제가 뭐 막 한 것도 아니에요. 욕을 한 건 그 따님의 아버지고 논리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대한 건 그 따님이고 논리 없었던 건 두 모녀인 거고 저는 그냥 제 할 일만 했어요. 그래서 환불돼서 그 다음날 또 환불이 됐어요. 그래서 계좌 달라고 해서 넘겨줬고 그 다음날 물건 나머지도 왔어요. 그래서 그 배송비 받아서 보내줬어요. 뭐 이제 없어요. 뭐 이제 그 뒤로 뭐 또 전화를 하겠다는 둥 소송을 거겠다는 둥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는 둥 뭐 얘기는 했는데 어떤 연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해외 직구 구매 대행 관련돼서 뭐 뉴스에 사기 거래 많고 뭐 소비자 피해 건수 많고 막 얘기 나오는데 물론 대행업자들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고 잠수 타고 무책임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건처럼 그냥 무조건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해외에 있는 판매자가 잘못한 걸 대행업자가 뒤집어 쓰고 그걸 고소를 해버리고 그걸
귀찮고 잘 모르는 대행업자들이 자기 잘못으로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것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피해자죠. 아니 판매자는 뭐 피해자 될 수 없나요? 소비자도만 피해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괜히 블랙 컨슈머 얘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소비자면 소비자가 왕이다. 그리고 솔직히 소비자가 뭐 이렇게 신고해버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골 때린 거 되게 많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댓글 막 악성 댓글 달리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댓글도 자영업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크리티컬 하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결국 잘못한 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저는 100% 잘못한 거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자기들 이제 커뮤니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제욕을 한다고요. 소송은 못 해요. 자, 이제 소송 얘기도 있는데 소송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소송한다 그래요. 말끝마다. 소송하려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고 돈 드는데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소송 걸려다가 그 이상으로 돈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스트레스 엄청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따님도 그렇고 아버지라는 사람도 그렇고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야. 해본 사람들이면 그렇게 쉽게 말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비논리적인 사람들한테 소송 고소도 해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진 소비자한테 소송도 당해봤어요. 물론 무조건 제가 이기죠. 저는 소송 제가 건 거는 다 제가 이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저한테 소송 건 거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송 당해본 적은 있지만 제가 져본 적은 없어요. 저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비논리적인 분들 소수 그런 분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사업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소비자한테 치여서 힘들고 저 같은 대행업자들은 이상한 판매자들 만나면 괜히 그 사람들 잘못한 것까지 뒤집어 써서 힘들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소송을 건다고는 했는데 그 모녀가 저한테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땡큐거든요. 저는 많이 당해봐서 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 결국 대행한다고 낸 돈 그 이상으로 돈을 지불하게 될 거거든요. 소송을 거는 순간. 왜? 소송 거는 비용도 있겠지만 결과에서 그 사람들이 지면 그 소송 비용이나 모든 피해 금액은 그 사람들이 100%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되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나는데 걸어주면 이겨줘야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부러 뒤집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참 좀 딱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